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나 메시지를 클릭해 보면, 네, 오류 메시지가 없어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시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닫기 및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뭐가 안 될까요? 열리는 게 아니고요. 원본 컴퓨터 제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또 어디에 다운받았어요, 주로? 네? 아, 또안 되신 분. 아, 파워 BI 프로그램이 지금 없죠? 아,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좀 알려주세요. 네, 또 안 되신 분. 네, 뭐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있는 거. 네. 이론은 요게 지금 연결이 안 됐어요. 그걸 보셔라. 네, 안 되신 분. 네. 아, 진짜 비슷한 거 같은 거 귀찮고 요거 다음 문제 거 있어. 네, 좀안 되신 거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 다른 시간에 하는 데서 안 주시나요? 네. 네, 복사해서 전에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기 알아. 아니, 우리가 또 이제 잘 되신 거는 또안 되신 분 이렇게 말해야 되죠? 지금 되게 이상해. 또안 되신 분 누구예요? 됐어. 이제이가 하면 됐어요.
또 안 되신 분? 다 되셨죠? 네. 요거만 하면 되네요. 이거만 하나? 자, 다 되셨죠?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복습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자, 테이블 보기로 가시고요. 여기 대리점에 가면은, 여기에다가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나머지는 지방권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새 열을 만들 겁니다. 네, 여기 새 열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번역명이라고 할게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if 자 대리점 명이 여기서 대리점 명이 자 서울이고 and는 뭐라고 그랬죠? Shift 누른 다음에 원표시 위에 있는 거 젓가락 두 개가 and라고 그랬죠? 네, and.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줌 타고 들어오시면 제 화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우리가 교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약으로 하기 때문에 학점 따고 끝나면 땡이겠지,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하는 내용은 파워 BI를 쓰든 안 쓰든 여기서 쓰는 다양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기능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회에서 만나게 될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앞으로의 일하는 형태라든지 직업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텐데요. 여러분들이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잘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은 발전하고 고도화되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를 잘 못 쓰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헤매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사회적 지위와 소득 격차는요.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와 AI 도구들을 잘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로 나뉠 겁니다. 이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쓰는 내용들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익히고 졸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 서울 2고라고 해서 요거를 썼죠? 그죠? 자, 이게 이쪽에 and 같은 거예요. 그리고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쓸 거예요. and인데 자, 보세요. 자, 얘는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만 참이면 오케이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얘가 돌아가요. 그런데 얘는 여러 조건 중에서 모든 것이 참일 때 오케이예요. 자,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 여기 뭐 저기 제주도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파리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요것만 맞으면 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젓가락 표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대리점명이 뭐예요? 인천. 인천이고 그다음에 또 대리점명이 경기이면 뭐예요? 수도권, 나머지는 지방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지방권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주문 내역에 보시면 여기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있는데 수량이 지금 10개부터 시작해서 쫙 뭐 20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계를 낼 때 서울의 총 수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천의 총 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송 지역별로 수량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수량이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수량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량 구간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측정값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새 측정값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다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수량 구간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바꿔줘야 돼요. 예, 뭘 바꾸냐면은 계산된 그 수식을 수량 구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스위치라는 걸 씁니다. 스위치 바꿔라. 예, 스위치 있죠? 예. 그리고 모일 때 그 값이 참일 때. 그래서 여기다 true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참이냐라는 겁니다. 예. 자, 영어는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true.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총 수량이 총 수량이 여기서 어 0 이상은 이렇게 써요. 0 이상 and 자, and가 이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and 두 개를 이렇게 씁니다. 예,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서 거기서 누락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0 이상이고 그리고 총 수량이 100 이하이면 여기다가 이거는 100 미만이라고 표시할게요. 네,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총 수량이 100 이상이고 총 수량이 200 이하이면 미만이면 얘는 200 미만. 네.
그다음에 또 총 수량이 200 이상이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예요. 200 이상이고 총 수량이 300 미만이면 얘는 300 미만.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300 이상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새 수렴 구간이라는 새 측정값이 만들어집니다. 뭐 내용이 길지만 간단해요. 바꿔라라는 거예요. 뭐요? 아래값이 참일 때 바꿔라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0 이상 100 미만이면 100 미만이라고 쓰고 100 이상 200 미만이면 200 미만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200 이상 300 미만이면 300 미만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300 이상이라고 써라 라고 그냥 바꿔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문 내역을 보시면 증정 여부라고 해서 똥물뱅이 쳐진 게 있죠. 네, 이거는 판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준 겁니까? 증정 여부니까. 그냥 준 거죠. 그 얘는 매출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로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매출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증정 여부라는 거에서 공백이 아닌 것은 계산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공백인 거는 계산하면 안 되죠. 공백이 아닌 것들만 계산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자, 다시 측정값에 갔어요. 자, 새 측정값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 예, 순금액이라고 할게요. 증정 제외라고 하고 순금액 증정 제외라고 하고 자, 계산해라라는 게 이제 calculate라는 게 있어요. calculate 계산해라. 뭘 계산해? 자, 다 더해. 뭘 더해? 예, 주문 내역에 금액을 일단 다 더해. 이렇게 하나 끝났어요. 그런데 뭘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동글뱅이 터진 걸 빼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is blank. is blank는 뭐냐면은 블랭크가 뜻이 뭐예요? 공백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백이면 is blank면 그걸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백이 아닌 건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그죠? 네. 뭐에서 주문 내역에서 증정 여부인가요? 맞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전체 가로 닫고. 네. 이러면 순금액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이해되세요? 자,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냐? 먼저 주문 내역을
계산하는데 뭐만 계산해라? 빈 것만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주문 내역에서 금액을 다 더하는데 여기서 뭐만 계산해라? 빈칸인 것만, 증정 여부가.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새 측정값에서 여기다가 금액 차이라고 넣을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총 금액에서 마이너스 순금액 증정 제외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나오겠죠? 야,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테이블에 가서 쭉 이렇게 길게 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어, 대리점명을 열에다 놓고요. 예. 그 다음에 총 수량을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수량 구간을 넣어볼까요? 예, 다 100 미만이니까 100 미만이라고 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총 금액을 넣어볼까요? 이거 점이 안 찍히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컴마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총 금액 이런 거 컴마 누르시면 돼요. 총 수량도 누르시고 평균 금액 같은 것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컴마. 그러면은 이렇게 컴마가 찍혀요. 그 다음에 순 금액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금액 차이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됐나요? 예. 자,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장치에서 찾아보기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네, 저는 뭐 바탕화면에 할게요. 여기다가 오늘 실습일이죠? 1 한 다음에 윤필연하고 오늘 날짜 2025-0929 저장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혹시 잘 안 되신 분? 네. 10분 쉬겠습니다. 55분까지 쉴게요. 잘 안 되신 분은 제가
아니, 위치가 필요 없어. 여기 타주면 이게 스톱하기요. 나머지는 지정하고. 또, 네, 지금, 이렇게 할까요? 스위치를 하나야. 스위치를 충분당이 먹고 갖고 샤워 하는 거잖아. 샤워 그다음에 양이 될 필요가 없어. 안 주고 뭐 그런 데로 하루 동안 양이 너무 싫다. 다른 얘기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만 뭐 그래. 좀 많이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4라는 거 열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변환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데이터 원본 설정 다시 할게요. 네, 이거 눌러서 원본 변경 누르시고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도서 목록, 그 다음에 도서 주문 현황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날짜 편집하는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거든요. 근데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이제 도구나 시스템들이 서양 애들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식 사고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력을 볼까요? 어, 네, 이게 달력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일주일을 언급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언급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서양 애들은 안 그래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실은, 역사가 깊은데, 이 시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애들이 문화권 자체가 중동 문화권이에요. 중동 문화권. 그래서 중동은 아직도 주말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일요일날 일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학종 종교는 금요일 날 그 신한테 예배를 드려요. 네. 학종 종교. 네, 그런 메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도 보면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달력에서 월요일을 추출해야 하면은 번호를 뭘 매겨야 되냐면은 1번을 매기는 게 아닌데 2번을 매겨요. 그래서 달력에서 2번 딱 해야지 얘가 월요일을 추출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이니까 1번이 월요일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은 뭐다? 일요일이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개념이 언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는 전치사를 못 써요? s를 쓰죠. 그죠? 자, 시간을 표시해라고 하면 어디다 표시해요? 시간. 달력에 표시합니까? 시계에다 표시합니까? 시간. 지금 몇 시야? 시계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죠? 그럼 시간을 표시해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점을 딱 찍어야 되죠. 그죠? 그럼 시간도 흘러가죠. 또 시간 표시하면 점 또 찍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시간은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 점을 나타내는 점치사는 H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날짜와 요일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못 씁니까? 날짜와 요일. 오늘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오늘 쓰냐면, 오늘 붙어 있을 때 온이에요. 자, 이거 온입니까? 온이에요. 이거 온입니까? 온이죠. 그죠? 그죠? 공기도 우리 주변에 항상 붙어 있죠. 그죠? 이것도 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에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온이에요. 자, 날짜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있죠? 온입니까? 그죠? 자, 요일 달력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전치사를 온을 써요. 얘네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월은 달력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쳐봐요? 월. 아, 여기다가 동그라미 친다고? 그렇지 않아요.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쳐야 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공간의 개념이라 인을 씁니다. 뭐야? 인. 그래서 월은 인이에요. 그러면은 연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달력 전체를 갖고 와서 하나 묶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인이에요. 그래서 월과 연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쓴다? 인을 씁니다. 또 계절은요. 여름은 몇 월부터 몇 월이니까. 보통 7, 8월을 여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7월과 8월을 갖고 와서 한 번 묶어야 되지 못해. 여름이죠. 이인이란 말. 그래서 계절 앞에도 인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서양식 사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양 애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프로그램도 잘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런 개념이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날짜에서 연도만 한번, 여기 날짜에서 연도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새 열 만든 다음에, 여기 물론 연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연도라고 하고 여기다 int라고 할게요. 자, 컴퓨터에서 예, 이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인티저라고 하면은 이거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하면은 이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 정도도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int 하면은 인티저의 약자예요. 이거를 줄여서 int라고 하고 얘를 줄여서 str이라고 써요.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자주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int 숫자로 표시한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year라고 해보세요. 날짜만 추출할게. 예, year 어디에서 여기 날짜 열에서 날짜 날짜 열에서 추출할게 그러면은 여기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되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연도만 추출되고 그다음에 자, 월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세열 한 다음에 예, 월 이것도 int라고 하고요. 월이니까 영어로 뭐겠어요? month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 month라고 있어요. 어디에서? 요 날짜열에서. 그러니까 날짜니까 여기 있네요. 엔터 치면 월만 나오죠? 그죠? 네. 그다음에 자, 일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해열 한 다음에 여기다가도 일 하고 int라고 할게요. 자, 1이니까 뭐겠어요? day겠죠? day. 예. day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날짜에서 엔터 치면 예, 일자가 추출이 되죠. 그래서 자, 특정 연도 월 일을 추출할 때는 간단하게 이런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특정 날짜를 특정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자, 세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연도하고 월만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연월이라고 할게요. 예. 자, 날짜를 규정하는 함수의 형태는 포맷이라고 있어요. 포맷. 그래서 여기다가 포맷. 예. 자, 어디에서? 날짜에서. 어떻게?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연도를 YYYY. 그 다음에 month를 두 개니까 MM. 이렇게 표시할게.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Y를 두 개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24년만 나오죠. 그죠? 네. 자, 네 개로 할게요. 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다음에 자, 파워 BI가 여기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23년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는 포맷이라고 그랬죠?
네, 포맷이라고 한 다음에, 자, 날짜에서, 요 날짜에서 추출하는데 뭘 추출해라? 요일을 추출해라. 요일을 추출하는 거는요, 그냥 약속이에요. A를 3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A를 3개. 그래서 AAA. 이건 약속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예, 무슨 요일이었는지가 이게 나와요.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날짜는 A를 3개 씁니다. 예, 요일은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요일에다가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요일에다가, 자, 일요일이 몇 번이라고요? 1번.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요일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서양 애들이 일요일이 1번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세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일 넘버라고 할게요. 요일 넘버. 그러면 일요일이 몇 번으로 나와야 돼? 우리는 1번이 아니라 7번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서양 애들은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우리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요일을 표시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요일을 번호를 매길 때는 여기 위크데이라고 있어요. 예, 위크데이. 어디에서? 날짜에서. 자, 서양식으로 쓰려면은, 자, 일 이렇게 하면은 서양식으로 쓰고요. 그럼 일요일 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쓰려면은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일요일이 7번이죠. 그죠? 네. 참고로 이렇게 쓰는 대륙이 이 아시아권하고 유럽이 이렇게 씁니다. 어디가 쓴다고요? 아시아하고 유럽. 네. 이렇게 써요. 네. 자, 일요일이 일본어로 쓰려면 뒤에 1, 월요일을 일본어로 쓰려면 뒤에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랬더니 일요일이 7번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공휴일이라는 거 보시겠어요? 공휴일이라는 테이블 찾으셨나요? 여기 공휴일이라는 테이블 찾으셨어요? 네. 자, 요 테이블 보니까 이때가 뭐 공휴일이었나 봐요. 이때가 1월 23일은 뭐였을까요? 24일은 구정 아니었을까? 그죠? 3월 1일은 예? 예? 3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3일 전이죠. 그다음에 1월 1일은요. 신정. 요때가 또 구정이고 또 이렇게 또 3일절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자, 다시 자, 날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날짜는 해당 날짜는 공휴일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하고 공휴일 데이터가 서로 맞물려야 되죠. 그죠?
날짜 데이터에서 공휴일 데이터를 끌고 온 다음에 공휴일 데이터하고 날짜 데이터가 일치를 하면은 공휴일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해당 날짜가 공휴일인지 아닌지 얘하고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일치가 되면 true, 일치가 안 되면 없으면 false라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세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공휴일 구분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뭘 끌고 와야 되죠? 뭘 끌고 와야 돼요? 공휴일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끌고 오는 걸 여기다가 related라고 하세요. related. 자, 그럼 여기 related라고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뭘 끌고 와야 돼요? 공휴일에 일자를 끌고 와야 되죠? 그죠? 네, 끌고 왔어요. 자, 근데 얘가 숫자가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참일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블랭크가 아닐 경우. 맞죠? 그죠? 얘가 블랭크가 아니면 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not 한 다음에 is blank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휴일은 true, 아닌 건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외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걸 봤을 때,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보고 해석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는 뭐예요? 얘는 공휴일이죠? 얘 공휴일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맞죠? 공휴일 맞죠? 그죠? 아, 여기 first라고 돼 있는 거는 공휴일이 아니고 얘를 만족하는 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 if라고 해주시고 if 얘는 뭐예요? 얘는 공휴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일.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예. 호텔에 다니면 이거 많이 쓸 텐데.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주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말. 주말이면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번호에서 몇 번이 주말이에요? 아, 여기 앞에 보세요. 6, 7번이 주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새 열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주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위크데이에서 잠시만요. 유일 넘버죠, 유일 넘버.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 위크데이에서 여기 날짜에서 이거는 우리식으로 바꾼 거고 서양식으로 하면 주말이 몇 번과 몇 번이에요? 7번과 1번이죠. 맞죠? 7번이 토요일, 1번이 일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날짜에서 1번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전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위크데이에서 날짜가 7번이면 주말이에요. 아, 이렇게 잠깐만요. 닫아줘야 됩니다. 날짜가 1번, 그다음에 날짜가 이렇게 7번만. 예. 날짜가 1번, 그리고 날짜가 7번.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은 일요일이 true, 토일이 true 이렇게 나오죠? 주말이 true라고 나오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공휴일 구분에서 어, 얘가 뭐였죠? 공휴일이었죠? 그죠? 자, 요거 복사할게요. 요것만. 자, 복사하시고 자, 새 열에 가셔서 만약에 자, 얘는 뭐였어요? 공휴일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써볼게요. 위크데이, 날짜가 1번이고 또 위크데이, 날짜가 7번이면 얘는 뭐예요? 주말. 나머지는 평일이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주말, 평일, 평일, 공휴일, 주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네. 요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차도 있어요. 주차. 주차가 저기 파킹이 아니라, 위크 넘버. 위크 넘버. 1주차, 2주차 이렇게. 여기다가 주차를 표시해 볼게요. 자, 세, 열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주차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다가 주차라고 할게요. 자, 주차는 위크 넘버입니다. 위크 넘버라고 한 다음에 자, 어디에서 날짜에서 끌고 올 거예요. 자, 날짜를 끌고 오는데 예. 자,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은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주차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여기다 본드를 붙입시다. 본드 넣고 여기다가 주차라고 할게요. 그러면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자, 공휴일만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휴일만 나오고요. 그죠? 자, 내가 호텔에 있어. 이번 주말이 어떻게 되지? 이따가 주말이구나. 몇 주 차구나.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편하겠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연간 보통 이제 호텔 같은 뭐, 와서 자꾸 내가 언급해서 미안한데 호텔 같은 데 가면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공휴일하고 주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공휴일하고 주말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파악해서 행사기 같은 거 짤 때 다른 사람들은 달력에서 동그라미 치고 있을 때 나는 파워 BI로 작업해갖고 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월 시작일. 보통 월 시작일은 며칠입니까? 1일이죠? 그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월 시작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조금만 힘내세요. 여기다가 월 시작일이라고 할게요. 예. 자, 날짜를 표시할 때는 여기 데이트라고 합니다. 자, 데이트. 자, 이어, 연도에서 날짜를 끌고 오고, 이어를 끌고 온다. 어디에서? 날짜에서. 그 다음에, 먼스를 끌고 옵니다. 어디에서? 날짜에서. 그리고, 시작은 1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작은 1로 합니다. 그러면, 어, 먼스, 잠시만요. 어, 데이트, 이어, 날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끌고 오고 끝나고, 이것도 끌고 오고 끝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예,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랬더니, 월 시작일이 연도하고 월을 끌고 왔는데 시작일을 1로 표시했죠? 그래서 1월 달은 1일로 시작하고, 2월 달은 2일로 시작하고,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해년마다 끝나는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30일로 끝나기도 하고 31일로 끝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28일 날 끝나기도 하고 29일 날 끝나기도 하죠.
그거를 좀 표시해 봅시다. 그걸. 예. 언제 그것도 달력 보면서 확인하겠어요. 예.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세열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월 종료일이라고 할게요. 자, 날짜를 표시할 때는 데이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데이트 한 다음에 자, 연도를 끌고 오고요. 어디에서? 날짜에서 여기서 끌고 와요. 됐어요. 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달을 끌고 와요. 먼스 어디에서? 날짜에서 끌고 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이거 시작일이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다가 이 먼스 있죠? 먼스. 먼스 끝에다가 플러스 2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월이 하나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월 종료일은 해당 시작 월보다 하루 적은 게 맞습니까? 맞아요? 2월 1일보다 하루 적은 게 1월의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뭐 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네. 되셨나요?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자,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네,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세요. 네, 여기다 실습2라고 하시고요. 네, 오늘 날짜 9월 30일, 여기 29일이죠? 예, 29일. 자, 요 두 개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안 되신 분은 남아서 해결하고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